첫 번째 주제로 오신환 의원의 공수처법 반대 그리고 사보임 이슈를 먼저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 시작하겠습니다. 이 사보임이 뭡니까? 이게 사임한다, 사임이나 보임을 한다라는 말이 이제 줄임말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국회에도 이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긴 한데 특히나 이번에 조금 쟁점이 월요일 날 딱 패스트트랙이 발동을 하면서 문제 좀 집중이 됐죠. 그래서 사법개혁특위, 그래서 이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일단 오신환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오신환 의원이 사실상 월요일 날 저희 방송에서도 그 죄송합니다. 그 김성용 그 당협위원장님이 그런 말씀했었어요. 관건은 아마 오신환 의원이 될 것이다. 오신환 의원이 하냐 마냐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이 쭉 가느냐 아니면 제동이 딱 걸리느냐 이걸 될 건데 아니나 다를까 제동이 걸려버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이걸로 약간 협상 카드를 내밀려고 그랬는데 우리 당 내에서 이래보니까 안 됐다. 이렇게 나오고 오신환 의원 쪽에서 이거는 독점하려는 것이다. 이거는 과거로 회귀하는 거다.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나왔는데 처음에 근데 이게 좀 사보임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무슨 새로운 용어인가? 라고 싶으시겠지만 일단은 딱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본인들의 이제 당론과 그 당에서 지향했던 거랑 조금 다른 소신을 밝혔다고는 의유로 약간은 정치적으로 약간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 그 원래의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죠. 솔직히 말하면 목을 날린다. 구조조정한다, 자른다. 이런 얘기인 거죠. 그게 이제 나왔던 것입니다.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에 바른미래당이 바른정당의 그 보수 정당 계열 의원들과 또 국민의당 출신의 진보 정당 계열 의원들이 내홍이 이제 있는 건데요.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 보수정당 의원이기 때문에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좀 궤를 좀 달리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한바탕 그 의원총회가 순항을 못하고 아주 그 내용이 깊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당론으로는 이제 한 표 12대 11로 이제 바른미래당은 이거를 승인을 하기로 이제 정했는데 오신환 의원은 이제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양심상 이걸 통과시키면 안 되겠다. 소신 있게 반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그렇습니다. 이 사법개혁 특위에서 오신환 의원이 갖고 있는 한 표가 굉장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18명인데요. 이제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. 11명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게 그 패스트트랙 통과가 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러니까 찬성표는 11표 중에 민주당 8명,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위원 1명, 그러니까 9명인데요. 이제 2명이 더 동의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과 오신환 의원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중 1명의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다고 한 거거든요.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.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부결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주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지금 오신환 의원이 있는 곳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고,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, 정치개혁특위인데, 정개특위인데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? 일단은 정치개혁이랑 이번에 그 공수처까지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묻혀놨거든요. 그래서 이걸 선거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나가서 내년 총선 전에 이제 적어도 3월 19일 전에까지는 100일 그러니까 100일이죠. 그때 전에 딱 때려놔야 되는데 하나가 딱 꼬여버리면 다 이제 패키지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일단 먼저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게 약간은 이제 교섭단체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난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게 따라갈 수는 없을까요?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? 원래 저도 그 민주당이 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제안한 것 자체가 패키지를 묶자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. 어쨌든 사법개혁 특위는 어쨌든 뭐 공수처 관련해서도 뭐 분리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권한과 분리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실제 분리 얘기해놓고 이 특위 자체는 또 패키지를 묶어서 하자니까 그것도 좀 아이러니합니다. 이게 결국은 조국 우리 수석이 맡고 있는 이제 검찰 개혁, 민정수석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. 있어야 된다. 그러니 야당에서 요구하는 니네들 뭐 우리 하나 받아줄 테니 공수처는 꼭 받아줘라.
라고 이제 서로 소위 말하는 딜이 된 거죠. 네네. 그런 거죠. 그런데 이제 거기 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면 조금 더 본질적인 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고 또 이게 결국에 본질은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떼어서 경찰에게 좀 주겠다라는 게 이제 골자인데 실제로 이게 그 권한의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. 왜냐면은 이번에 그 버닝썬 사건만 봐도 뭐 경찰 총경이라고 하는 이 논란 빚었던 윤 총경도 실제로 골프접 때 받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실제로 버닝썬 승리 측에서 유지홀딩스 대표와 승리 측에서 그 향응을 했습니다. 근데 지금 이 사건도 실제 경찰 내부에서 기소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이 사건으로 체포된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서로 결국엔 감싸주기 식으로 내부에 어떤 담합 형태가 있는 건데 이것들을 권한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깨끗해진다? 라는 발상은 굉장히 좀 기초적인 논리이고 맞습니다. 실제로 국민들에게 어떤 보여주기 식으로 뭔가 경찰의 어떤 검찰이라는 어떤 그 상위 조직 또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하겠다, 힘을 분산시키겠다. 라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근데 지금 뭐 공수처도 마찬가지 우리가 검찰도 그랬고 경찰도 그랬지만은 이런 소위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관들이 정부 권력의 신여가 되어서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 공수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그게 제일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수사권 조사 그 다 있는데 그 결정적으로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2명씩 이제 나온다고 하지만 임명은 대통령이 하거든요. 그 결론적으로 그 대통령이 조금 더 편한 사람을 줄 수밖에 없다. 그죠? 그렇게 따지면 공수처도 원래의 취지하고는 전혀 딴판이 되는 거죠. 만약에 공수처를 그렇게 임명을 할 거였으면 뭐 헌재에서 이렇게 뭐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야지 대통령이 임명해 버리면 사실상 장차관은 안 건드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? 그렇죠. 중정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, 사실상. 그래서 저도 공수처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방송에서도 이제 거론이 됐었지만 굉장히 반대하고 있었던 지금 사안이었어요. 국회의원들도 빠져 있는 거죠. 그 이번 법안에, 공수처 법안에 국회의원과 아마 대통령 친인척도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대상은 안 되겠지만,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압박을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사실상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카드로 내밀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정의당 같은 경우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고 수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요. 왜냐하면 당 이미지가 굉장히 좋고 특히나 18세 그 청소년들에게 정의당의 이미지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정당 투표를 올빵해버리면 사실상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. 그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딜한 게 아닐까.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 이어서 한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지금 사보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원내대표가 그냥 잘라내면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건가요?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 국회의장의 승인과 이제 불허가 있을 텐데,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자꾸 예시를 들자면 작년에 이제 바른정당으로 이제 분당이 되었을 때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서 만들었을 때. 김연아 의원,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대놓고 바른정당 행사에 막 가고 한국당 의원들한테 많이 좀 욕 먹었잖아요. 그래서 그때 소신 있게 뭐 했다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도 정세균 전 의장에게 자유한국당에서 김연아 의원 사보임 건을 요청했습니다. 근데 그때는 이제 정세균 의장이 그 승인하지 않았습니다. 불허했습니다. 왜냐하면 의원이 어쨌든 비례대표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어떠한 소신 있게 양심적인 어떠한 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불허를 했는데 오늘 그 이따가 두 번째 사안에서 다룰 얘기지만 이제 문희상 의장은 그 승인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. 보니까. 그래서 근데 임시국회 기간에는 이것을 그 사보임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? 특히나 그 회기 중에는 이게 사보임을 했을 경우에 이제 업무상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는 그거는 허가를 할 수 없고 대신에 요 국회법 해설서 이제 220쪽에서 이제 오늘 하태경 의원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긴 했는데요. 오남용의 이제 특히나 또 방지를 위해서 과거에 이제 16대 국회 때 이제 이게 처음 이제 시행이 됐었는데요. 그 전에는 약간 좀 우리 거를 좀 제동을 건다 싶으면 바로 교섭을 해서 잘라버리는 게 있었습니다. 이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 한정한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진짜 국회의사당까지 와서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 국회 48조를 보면은 이제
그 다만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. 어쨌든 위원이 질병이나 뭐 아프거나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은 뭐 허가가 되지만 실제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원내대표가 그 사보임을 요청을 하고 국회의장에 승인하면은 사실상 이거는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뭐 아픈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뭐 다친 것도 아니고,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, 탈당하거나 뭐 자기가 뭐 소신이 있어가지고 뭐 약간 뭐 단식 투쟁을 한다 해서 국회에 출근 안 하는 것도 아닌데, 이거를 우리 당론 원래 있었던 당론이랑 다르다고 해서 이걸 딱 자른다. 이건 문제가 좀 많이 크다고 생각이 오늘 듭니다. 하여튼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분이 오신환 의원이셨죠. 네, 이게 본의 아니게 중점에 딱 들어오셨는데 새벽부터 그죠? 뭐 새벽에 페이스북을 올리셨다는데. 저 어쨌든 보면은 오신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. 당에서 어쨌든 사법개혁 그 사개특위 이번에 문제가 된 특위도 바른미래당 간사입니다. 간사. 그리고 실제 바른미래당 살림을 다 책임지는 사무총장입니다. 근데 그런 사무총장을 사보임한다라는 것들은 없애버리겠다는 거죠. 어떠한 좀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. 내용이 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. 이렇게 해석됩니다. 또 여기에 조금 문제가 약간 조금 갈론을박이 당 내부에서도 있나 봐요.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CBS 라디오 오늘 그 나왔을 때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요. 표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오신환 의원이 이제 손학규 대표랑 그리고 저 김관영 원내대표랑 이제 약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. 그 약조문이 뭐냐면 첫 번째, 내가 가서 하는 건 당론이 아니다. 두 번째,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강제할 수는 없다. 나한테 이게 하라고 강조할 수 없다. 세 번째,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당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 의견이랑 다르다고 해서 이거를 뭐 사보임을 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압박을 할 수 없다라고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약속이 아예 그냥 무시된 거죠. 정치권에 사실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김관영 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럽겠군요. 그래서 이 발언도 했고 또 더불어서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제 그 소신을 따라서 투표한 걸 막을 수는 없다. 그리고 이거를 통제하려고 하는 게 일단은 원래는 그러니까 너무 막 나가려고 했을 때는 원내대표나 이제 당대표가 이제 사보임을 통해서 이제 제재를 걸 수는 있는데 절차가 이거는 정치적 목적으로 된 게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고 이준석 최고위원까지 가세를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김영수님, 그러니까 반갑습니다. 그리고 번창하시길 이러고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리고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그러면은 한 말씀씩 정리를 하고 또 비슷한 주제인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시죠. 자, 한마디로 촌철살인 정리 좀 해주시죠. 예. 저도 이준석 최고위원님 말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. 이거를 원래 만들어 놓은 목적은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혼자서 약간 독단 행동을 하기 위한 막기 위함 혹은 임명이 됐었는데 보임이 임명이 됐었는데 이분이 활동을 못 한다. 그럴 경우에 이제 막 그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 사보임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. 이거는 그들이 그렇게 욕하던 군사 정권 이때랑 다를 게 뭔가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드는 사건입니다. 각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한 말씀 해주시죠. 그 공수처 관련해서는 권력 위에 또 권력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우리 나라가 구축해놓은 어떤 사법 체계가 과연 체계의 문제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.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는 고민해야 될 게 체계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인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. 인사 문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